역시 베프. 네. 네. 역시 도플갱어, 그죠? 맞는 게 맞아요, 저희는. 자, 준비. 시작. 베프와 함께하는 소통 활명수. 예, 어김없이 두 번째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요. 먼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도울 수 네. 있는 다양한 진단 도구들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디스크, 그다음에 MBTI,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교류 분석. 맞아요. 네 TA라고 가지. 하죠. 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 뭐 버크만이라던가 그렇죠. 기타 등등 쓰고 있는 그 빅5라는 것도 미국에서 그거 많이 씁니다. 근데 맞습니다. 국내 기업 교육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네 가지의 도구를 저희가 네.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각각의 도구들이 갖는 특성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MBTI 들어가 볼까요? 네, MBTI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도구죠. 그 MBTI가 이제 MBTI 만든 그 어머니와 그 따님의 이름의 약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16가지의 이제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지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고로 저는 MBTI 일반 강사 자격까지 취득을 네네. 했습니다. 예, 네. 가져올 걸 그랬다, 저기. 무려 여기 2년간에 그림. 2년, 그림. 2년간에 걸쳐서 자격을 네.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게 뭐 초급, 뭐 보수, 그리고 네. 뭐 심화,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과정을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건데, 16가지. 저희가 이제 MBTI를 첫 번째 설명드린 이유 뭐냐면은 가장 일반인 분들이 많이 들어봤음직한 진단 도구거든요. 많이 그게. 들어봤고, 네. 특히 이제 에스모 그룹에서 이제 전사 교육을 또 했었고, 네. 또 일반 기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전파됐기 때문에, 네. 신입사원 교육 때도 많이 쓰이고, 또 진급자, 이제 진급할 때마다 교육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편화된 진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6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고요. 4가지의 선호 지표라는 것들에 그렇죠. 의해서 요렇게 묶여가지고 네. 실제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집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다음에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그 MBTI에 대한 책을 하나 보여드리고 네. 홍정 강사님 소개해 그렇죠. 주시죠. MBTI 사람의 성격을 읽는 법, 뭐 이런 것은 MBTI 책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도 있을 거고, 또 서점에 가면 또 쉬운 책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MBTI가 또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16가지 성격용이고, 또 4가지의 뭐 지표 나와 있지만, 4가지 중에서도 이제 양분화돼 있어서 8가지를 이제 기억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었고, 또 타인은 왜 이렇게 성격이 나오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은 저는 네. 그 선호 경향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데, 한번 네. 활짝 껴보실래요, 홍 강사님? 네. 저하고 반대로 계셨네요. 저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시 베프. 네. 반대로 껴보실래요? 저 남자 번이라고. 네. 저 남자 번이나. 불편한 거. 저도 약간 불편해요. 네네네. 깍지 껴볼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 깍지. 둘, 셋. 네. 역시 도플갱어, 그죠? 맞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네. 오른손이 전 위로 올라갑니다. 왼쪽 네. 손을 위로 올려보실래요? 저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예. 이 뭐냐면요, 우리 몸은요, 음. 타고나서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호 경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는다라던가, 양치질도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야?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몸은 선호하는 방향이 있다가 선호 경향성인데, 내 마음과 행동에도 선호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는 날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과 집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대신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과 대신은 뭐 나는 좀 듣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또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다 선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MBTI는 이런 각각의 이 반대되는 4가지의 선호 지표 를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진 유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지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M도 있고 GS도 있고 청소년용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문항 체크를 이제
하시고 나면, 그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하고 나면은 선호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간략한 설명도 나와 있는 것들 어세스타라는 것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꼭 이거는 전문가의 진단, 그렇죠. 그죠? 진단 도움과 해석이 있어야 되기 또 때문에 자격증이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는 맞아요. 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요런 책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목차 간단하게 보여드려도요, 이렇게 있거든요. 사람을 읽어내는 법, 또는 기질에 대한 것들, 네, 성격 네. 유형에 대한 네, 것들, 네, 네. 대화법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보편적인 툴인 MBTI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혹시 드려봐요. 보셨나요? 블로그나 아니면 어떤 이게 정식으로 저작권에 위반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핸드폰으로 잠깐만 검색해도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글쎄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원래 네. 그 어세스타에서 만들어진 검사지와 그쪽에서 제작한 어떤 표준 어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외에 진행되는 것들은 원래 저작권법의 위반이긴 네, 할 그래서 겁니다, 아마. 친구 중에 몇 명이 나 이거 진단했다고 갖고 왔는데 그게 온라인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아까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기질? 네, 기질, 선호, 경향성. 그죠. 선호, 경향성, 기질, 타고난 모습인데 어디 가서 상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제가 할게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격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성격 지향성도 100이라면 저는 한 70에서 60 정도라면 또 우리 베프는 한 80에서 90 정도. 저 95. 이 정도가 있어요. 경향성이 있지만 그 정도도 있으니까 그거는 진단이나 또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제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앞에 갖고 계신 책을 소개해 주세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이거는 우선은 네. 보이는 건 DISC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기 때문에 MBTI 16개 복잡해 이런 네.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4개라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MBTI 기질에 관련된 타고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이거는 행동.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천적인 어떤 모습에 더 포커싱을 해서 그런 경향성이 있다. 행동 경향성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방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DISC라는 거는요. 네.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편히 설명드리면은 주도적인 유형, 네. 더미넌트라는 것에 이제 약자에서 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플루언스 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네. 사교적인 유형의 사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정적인 유형의 사람, 그리고 네. 여기는 신중한 유형의 사람까지 보통 해서 디스크를 할 때는 한 가지만 보지 않고 2가지 정도 알파벳을 적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성향과 좀 두 번째 성향이 합쳐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D하고 S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이 반대되는 모습들이 또 2가지 같이 나오면 이 사람이 자기 살면서 불편했던 성향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나왔다라고도 본대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통해 자세하게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앞에 이제 MBTI나 디스크 같은 유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교육생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알려고 할 때도 신점도 봐야 되고 타로점도 봐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죠? 신을 믿으시는 토종 비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리학 이런 거 여러 알죠?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야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운명이듯이 자기 성격 유형도 한두 가지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한번 통합해야지만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계속 들으시면 자신을 좀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니어그램 네, 애니어그램. 소개해 주세요. 네. 애니어그램 또 잘 아시잖아요.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9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실은 깊이감이라고 표현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크, 좀 전에 소개해드린 디스크는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 라는 어떤 표면적인 단서를 가지고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행동의 기질을 가지고 본 게 MBTI 16가지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네. 실은 애니어그램은 영성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계를 시켜서 보통 성당에서 수녀님들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애니어그램은 쉽게 이제 9가지로 사람의 기질을 나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애니어그램은 사실 뭐 심플하게 설명드리기엔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애니어그램을 소개해 드릴 때 보시면 그 책도 보시면요. 이거 가장 그 유명한 책이에요.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이 책이거든요. 2000년간 그렇죠. 검증받은 직관의 인간 악이라고 나와 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 또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오링 테스트라고 하죠. 네. 이거죠. 오! 힘이 세요, 남자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니면 진짜 같은 힘을 주고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머리에 대해서 힘이 좀 세진 거예요? 이거 잘 안 떨어져. 잠깐. 좀 떨어져요, 그래도? 그 다음에 단전 쪽. 앞에다가. 네. 확 떨어지는데요? 그럼 장난하십니까, 지금? 진짜입니다. 머리형의 인간인가 봐요. 네. 머리, 가슴, 장이라고 표현을 장이라고 합니다. 하죠, 그래서 그죠? 각각 3가지씩 이제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또 쪼개가지고 이제 9가지.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홍종호 강사님은 지금 아직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애니어그램 네. 좀 들어보신 분들은 홍종호 강사 머리형 인간이구나 라고 보실 텐데. 네, 이렇게 하면 쉽게 아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네. 맞아. 그래서 이 두꺼운 책에 나와 있는 나름의 어떤 내용, 당신의 뭐 유형 찾기부터 그렇죠. 역동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네네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네네. 이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저희가 네. 조금 공부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 일부러 얘기 많이 안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에 완전 꽂혀있는 마지막을 하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맞아요. 가장 내용으로 좋아하는. 설계한 내용으로는 뭐 뒤에 추가될 수도 있는데 교류 분석. 맞아요. 교류 분석 네, TA라고도 교류 하죠. 이게 분석. 지금 이 TA 그렇죠. Transactional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류 분석, 트랜섹셔널 애널리시스.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죠. 왔다 저희가 갔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 네, 좋아요. 이건 되게 정상적인 교류거든요. 근데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네가 알아봐. 저기 시계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되게 기분 나빠요. 네, 이게 네. 대화가 지금 교류된 건데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감정 상태와 관계가 좀 달라지게 되죠. 이거는 교류 분석의 이 빙산만큼 커다란 것 중에 요만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했던 교류 방식, 내가 얘기했을 때 원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주지 않았을 때 이제 갈등의 시초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을 좀 풀어가는데 교류 분석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교류 분석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이 안에 이제 에고그램 분석이라는 거 있고요. 그렇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 있고요. 그림표라고도 그죠? 하죠. 네, 그죠. 네네네. 그리고 또 게임 이론, 네. 뭐 스트로크, 네. 시간의 구조화. 네. 이 안에서도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저희가 보면 맞아요. 책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우선 3권 정도 가볍게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드리는 그 한 회차 분량으로는 이 컨텐츠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이 컨텐츠의 무게감에 따라서 몇 회차로 나눠서 이렇게 소개를 한 드려보는 10년 동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만큼씩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해줄 내용은 네.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좀 풀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그 자기 이해와 타인의 툴에 대한 소개를 좀 4가지 정도 저희 가장 보편적인 걸 드렸는데 네네. 다음 시간에 어떤 걸 제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MBTI를 MBTI. 뭐 각 요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부터 이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했어요? 알림 설정, 댓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